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서지능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인다입니다. 창의력 연구가인 카프만은 지금까지의 문헌을 메타 분석한 결과 좋은 기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덜 신중하기는 하지만 많은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들을 좀 더 가볍게 하고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기분 상태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되씹고 분석하고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반응을 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기분 상태의 사람들이 수행을 끝낸 후에도 계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분이 좋은 상태는 제약이 적은 문제 해결에 더 좋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다른 시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정서는 창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기질적으로 너그럽고 활력이 넘치는 아이들은 창의성이 높습니다. 4-7세 아이는 창의력과 정서 발달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배우고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익혀야 합니다. 친구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감정을 조절하는 고위 변형계가 발달하려면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이러한 정서 발달을 이해하여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와 결합시키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거나 부정적인 정서와 결부시켜야 합니다. 특히 미술과 같은 창의적인 표현 활동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갈등과 욕구를 표출시키며 정서와 감정을 순화시켜 줍니다. 따라서 아이는 풍부하고 안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면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감정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애를 느낄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정서를 지니게 됩니다. 아이의 정서지능을 높이려면 아이가 자부심, 기쁨, 부끄러움, 죄책감, 질투, 당황스러움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고 그에 따른 자기조절력과 공감력을 키워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의력과 정서지능의 관련성입니다. 파크 교수에 의하면 자기조절력이 직장에서의 창의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호프만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가장놀이가 자기조절력과 창의성을 모두 높였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조절력은 창의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기조절력은 과학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창의적 특성입니다. 특히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조절력이 높은 아이들은 장애를 만났을 때 인내심을 발휘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열정을 보여 결과적으로 높은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정서가 성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4-7세 아이를 웃게 만드는 것과 성인을 웃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아이는 성인이 무서워하지 않는 많은 것을 무서워합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웃음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배워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웃음과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이 변하게 됩니다. 정서를 표현하는 초점도 성인과 다른데 아이는 성인보다 친구에게 더 신경을 써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공감은 자신의 관심사가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며 자신의 필요사항이 다른 모든 사람의 필요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매 순간마다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합니다. 공감력이 높은 아이는 스스로 가둬놓은 울타리를 열어젖히고 나가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감력이 아이로 하여금 충만하게 살게 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의 공감력을 키우려면 부모가 아이에게 얼마나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의 관찰이 아닌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읽어내기 위한 응시여야 합니다. 자기를 응시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응시하는 공감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림책 읽기입니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통해 풍부한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느낌을 공감하여 도덕적 판단 기준을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은 인상적이고 감명 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감동을 하고 사고력을 심화시켜 행동 실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림책 읽기는 부모와 그림책에 내포된 인성의 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음률, 토의, 미술 등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아이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갈등 상황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아이 스스로 문제의 해결력을 찾는 등 창의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둘째, 애니메이션 감상입니다. 아이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동안 등장인물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를 닮고 싶어하고 모방하기도 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도덕적 딜레마, 문제상황 등의 다양한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아이의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이입뿐만 아니라 문제상황에 몰입하게 됩니다. 아이 자신이 애니메이션 동화 속 등장인물이 되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해결해 보는 등 대리 경험을 통해 정서지능을 높이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의 지침입니다. 첫째,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이의 말을 잘 경청하면 아이의 언어 발달이 또래에 비해 더 잘 이루어지고 표현력이 증가되며 창의력도 발달됩니다. 또한 자신감과 자기조절력, 독립심이 향상되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어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즉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에 기꺼이 시간을 내고 경청하며 이야기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면 아이는 부모의 존중을 받게 되어 자신감을 갖게 되며 또한 부모의 경청이 학습이 되어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리더십 역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부모의 질문이 아이의 미래를 만듭니다. 질문은 상상력과 창의력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평소에 질문을 많이 하면 아이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부모들은 아이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대답을 잘하는 것보다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평소에 텔레비전을 보든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혹은 사람을 만나든 아이에게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강아지는 어떻게 느낄까? 그 친구는 왜 그렇게 행동할까? 등의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은 아이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놀이로 정서지능을 높이세요. 덴마크의 아이들은 학교 정규 수업의 하나로 공감 수업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그려진 감정 카드를 보고 감정을 맞춰보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 2인 1조로 서로 고민을 얘기하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놀이로 멈춤을 터득하도록 유도하세요. 신호등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행동을 하다가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몸을 움직이다가 부모가 빨간불이라고 외치면 제자리에서 멈추는 놀이입니다. 부모의 명령에 따라 조각상처럼 얼어붙어 자세를 유지하는 조각상 놀이도 있습니다. 울다가 웃기, 화내기와 웃기 등 상반되는 감정을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하는 놀이를 해봅니다. 넷째, 다양한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게 하세요. 아이가 잘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 남녀노소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사진이나 그림들을 게시해 주어 아이가 다양한 감정의 종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갖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친구들의 감정은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이때 성인이나 친구의 감정을 읽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회를 제공하세요. 그림책에서 그려진 갈등 해결 상황 또는 일상생활 중 기쁘거나 슬픈 감정에 관련된 상황을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친구가 쓰고 있던 과일을 네가 아무 말 없이 가져가서 정말 속상했대.
만약 네가 쓰던 과일을 다른 친구가 말없이 가져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니? 5째, 긍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도 필요하다고 알려주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날 수 있고 속상하지만 괜찮다고 표현하는 등 복합적인 감정이 존재함을 알고 아이가 이를 죄책감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지어보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음을 알도록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방식, 예를 들어 언어, 신체 및 미술 표현 등으로 표현하세요. 유아가 기쁘고 즐겁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실망할 때 등을 기억해보고 어떠한 감정이 들었는지 말로 표현해봅니다. 슬플 때는 울어도 돼. 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야. 6째, 감정을 표현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을 보고 친구의 감정에 대해 말해보세요. 다양한 감정이 포함된 그림 속 등장인물을 역할극으로 재현해보세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역할놀이로 표현해보세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절하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는 아이가 사회에서 수용되는 감정 표현 방식을 알도록 하고 아이의 다양한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화가 난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때와 상황에 알맞게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어서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김영훈의 두뇌 교육이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입니다.